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이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순서 마련해 놓고 있죠. 김대호 PD는 저쪽 당 소식을 아주 재밌게 취재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저쪽 당 아주 난리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자,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김대호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제가 저쪽 당 얘기라고 했는데 저쪽 분위기 지금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보는 우리는 즐겁습니다만 저쪽은 말 그대로 호떡집의 분란 상황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쪽은? 확실히 양쪽을 보다 보니까 네. 이제 한편으로 민주진영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뒤집혀도 벌써 수십 번은 더 뒤집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이제 마음을 또 표출하신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쪽 저쪽 당에서는 이게 대체 다 무슨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봐야 되고 지금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되고 진행해야 될지 자체를 지금 감을 좀 못 잡고 있는 그런 혼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자, 그런데 요즘 제일 핫한 이슈가 십상시라는 얘기예요. 참 십상시가 언제적 십상시인데 요즘에도 이 십상시 얘기가 나오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건희 십상시가 요즘에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저도 이 표현을 좀 되게 처음인데 듣다 보니까 또 그렇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정확한 포인트를 잡고 공격할 수 있거나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십상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래서 오늘 썸네일, 첫 번째 주제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김건희의 십상시는 누구인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일부는 사람 이름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일부는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십상시라고 해서 진짜 딱 10명은 아니더라고요. 몇 명 정도 되나요? 일단 지금 공개된 건 한 4명 정도 4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있는데 제가 그 부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십상시라고 불리우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해가 속속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건희의 십상시 참네. 이 매번 십상시가 나와요. 이게 사실 박근혜 때도 십상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오기로는 사실 그 이명박 때도 십상시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윤석열의 십상시 이러더니 이제는 김건희의 십상시라고까지 나옵니다. 자, 김건희 십상시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얼마 전에 이 김대남 녹취록이 하나 공개가 됐죠. 이 김대남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용산 거기 몇 사람이 있어.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어. 이번에 당선된 조머시기 하고 그 다음에 강머시기 이런 애들이 쥐었다 폈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김대남 녹취록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다 그냥 뭐 허수아비고 40대 있었던 40대 정부 뭐 그런 애들이 좌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애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또 십상시야? 라고 합니다. 예, 조머시기, 강머시기 두 사람 이름이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저 내용에서 이름이 공개가 안 됐을 때 딱 처음에 봤을 때 그 총선백서 TF하는 조정훈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근혜 쪽 애들이 김건희 여사랑 또 네트워킹을 만들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가지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켜먹지 나이 많은 사람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이 부분에서 힌트가 딱 오더라고요.
자,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일단 조모시기, 강모시기가 있고, 네. 예, 그리고 나머지 몇 사람 더 있는데, 일단 김건희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다. 그리고 현재 40대다. 그러면은 74년생 이후라는 얘기네요. 74년, 75년생 이후 대체로 그렇게 되는데, 글쎄요. 나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나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좀 확인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이름이 다른 데서 한두 번 공개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 조땡땡은 조지현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조정훈 의원이 총선 백서 TF에서 앞장서고 있는 건 맞는데요. 쥐락펴락하면서도 저 입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정훈 의원은 좀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약간 명령에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 하는 스타일인가 그런 면에서 좀 안 맞다고 보고 딱 조지현 의원이 바로 전 떠올랐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조지현 의원. 네. 십상시 중에 한 사람이 조지현 의원이다. 네. 자, 이 사람 최근에 얼굴마담으로 몇 번 등장하긴 해. 지금 저 국힘당의 원내 부대표인가요? 원내 대변인인가요? 그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양반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확 눈에 띄었는지 그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이제부터가 제일 재밌는 내용인데요. 네. 자, 지금 국민의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데 추경호가 이제 원내대표고 그렇죠. 자, 여기서 조지현 의원이 대통령실 출신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실 출신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 나와서 총선 치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아실 텐데요. 그렇죠. 예. 그 인물 중 한 명이에요. 아.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어디서 누구를 한번 경선에서 최경환이라고. 거물이죠. 네,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장관을 했고 지식경제부 장관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기재부 장관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빵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갔다 오시고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무소속으로 붙어요. 경산이죠. 경산에서 붙는데 그렇죠. 보면은 이제 전 최경환이 당연히 아무래도 아무리 경선을 하고 아무리 또 국힘당 그 용산에 빽이 있다고 해도 전 최경환 의원이 그래도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조지현 의원이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실은 최경환 후보가 이제 3, 4선 이제 가까운데 저기 여론조사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어도 그랬죠. 저기는 국민의힘 의원 지역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민주당이 이번에 못 낸 지역입니다. 왜 못 냈냐면 일단 후보를 못 낸 지역 맞아요. 왜냐면 원래 내려고 민주당도 했는데 부적격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연고가 있으면서도 선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지금 시의원을 총선 후보로 내려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자리가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보고 나서 이 지역을 안 낸 지역이라서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안에서의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경산 여기부터 일단 뭐 민주당에서 나간다고 해도 어려운 지역이죠. 그런데 일단 이게 조지현 의원이 이 최경환을 꺾고 이제 결국에는 타이틀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최경환 의원이 경선을 붙이면은 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막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무소속으로 결국 출마를 안 했어요. 경산은 최경환 의원의 텃밭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선하게 물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물러났더라고요. 그걸도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혹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조지현 후보를 다 10%포인트 이상으로 거의 다 이깁니다. 아하. 무소속으로 나와도. 무소속으로 나와도 이겼다. 네. 그래서 사실상 조지현 후보는 되기 힘들었다. 그렇죠. 점쳐지고 있었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지현 후보가 1000표 차 정도로 이겼습니다. 어허. 그래서 골리앗을 꺾은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슈가 좀 크게 됐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뭔가 꼼수가 있었다, 암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때 국민의힘에서 한참 선거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소속 출마자들은 복당 다 불허시키겠다 앞으로. 그랬죠. 라고 이야기해서 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실제로는 이제 장해찬 그때 부산 네. 겨냥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슈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장해찬, 도태우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였었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중점은 여기에입니다. 실제로 맞아요. 한동훈이 경산 유세에 가서 무소속 출마자는 복당을 불허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한동훈으로서는 그러냐면 다목적 포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였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원래 목표는 조지현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여론조사를 돌려도 최경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조직, 지역 체계, 기반 이런 것들이 조지현 후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치적 이력이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무소속으로 나와도 밀리니까. 근데 이때 당시 이슈가 뭐였냐면 한동훈 대표 연설 때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 여러분 그래도 국민의힘의 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소속에 주면 안 된다. 무소속은 입당 불허시킬 겁니다. 어허. 되든 안 되든 국민의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다 그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당 내부 경선에 불복하고 최경환 의원이 튕겨 나갈 수 있었는데, 사실 보면은 조지현 당내 경선을 하면은 조지현을 그냥 붙여주려고 한 거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최경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최경환으로서는 유일한 무기가 나 공천 안 주면 무소속 나갈 거야였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은 셈이 되는군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도 조지현 의원이 계속 밀리니까 마지막으로 힘을 몰아준 거죠. 아하. 최경환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으로 복당 안 시켜줄 거다. 그런데 여러분은 국민의힘에 표를 안 주고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접전 끝에 조지현 후보가 1000표 정도 차이, 1000표 조금 넘게 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정치 이력이나 조직 체계나 이런 것들도 기반도 거의 없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 눈에 들어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지원 유세와 이런 것들을 쫙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배지를 달게 된 거죠. 그러면은 한동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뭐 용산 십상시를 같이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저 때까지만 해도 용산 십상시와 함께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 중에 의도 중에서 같이 녹아져 있었는데 뭐 본인은 하기 싫었는데 당을 위해 했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국리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십상시 첫 번째 인물은 조지현 의원이었고요. 자, 물론 십상시라고 해서 10명이 다 10명인 건 아니겠고 하여튼 뭐 주변에 있는 최측근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자, 한 서너 명 된다고 하셨어요? 네. 한 5명까지 되나? 하여튼 네, 그 정도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인물부터는 이제 제가 조금 아직 공부가 떨어져 있는데, 네. 자, 그 전에 양정철 수행기사라고 막 이야기 나오면서 막 조카 사위 막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기 그 동해 쪽에 네. 그 강원도 쪽에 무슨 저 건설업자 황하영 씨 아들. 네. 황하영 씨는 나이가 지금 많고 윤석열도 형님이라고 모신다고 하니까 뭐 그 사람이 지금 용산 십상시는 아닐 것 같고 그 사람의 아들이 있죠. 네. 그 사람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고 하죠. 그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기 옛날에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그 카메라랑 기자 카메라랑 딱 마주쳤을 때 몰래 빠졌다 도망 나가죠. 그래서 뒤에서 카메라를 막으면서 김건희 이렇게 어깨 목에다 이렇게 경환답식 이렇게 목에다 손을 대는 사람. 그 사람이 황하영 씨 아들이에요.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주 이름이 등장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그랬죠. 이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황종호 씨. 이 사람도 십상시에 포함이 되는군요.
그래서 저도 의원만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황씨 의원이 없어요. 국민의힘에 별로. 보면 황머식이라는 얘기도 잠시 나오더라고요. 황우여 아저씨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그분은 너무 많으시고 황춘적 그분은 서울시 의원이지 국회의원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추려보면 없어가지고 황씨가 누굴까 하다가 봤더니 공통점으로 등장한 사람은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황정호 씨는 지금 국회의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천을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 또 뭐 황하영 씨랑 연관되는 문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공천에서는 배제가 됐지만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얘기가 파다했고요. 이 사람은 진짜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김건희를 수행했던 사람이죠. 보니까 7시간 녹취록에도 등장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 화면이 7시간 녹취록.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랑 통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김건희가 직원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바꿔줘요. 그때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황하영입니다. 황하영의 아들 황정호입니다. 황하영 씨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황정호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윤석열과 아주 친분이 깊은 사람이죠. 동해인가요? 어딘가에서 건설업자 전기 쪽을 한다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그래서 십상시의 범죄에 포함되는군요. 야, 결국에 정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 주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끌어모은 거군요. 이제 그래서 한 명씩 다 분석해보고 해봐야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조지현, 황하영. 그럼 다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람인데 김성용이라고 마찬가지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은 실제로 출마까지 했지만 낙선했어요. 낙천,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송파갑인가 송파병인가에 출마를 했다가 결국에 공천을 못 받고 떨어졌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대통령실에 복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용 대통령실 행정관. 이번에 총선 떨어진 사람들 다시 거의 다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기업체로 가거나 복귀하거나. 네, 이 사람도 녹취록에 등장을 하는군요. 김대남 녹취록에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도 십상시다. 보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77년생인가 그래요. 84년생. 84년생인가 그렇죠. 조지현 의원도 보니까 80년대생이고 황하영 씨, 황정호 씨가 70년대생인가 아마 그런가?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보니까 40대 중후반쯤 되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이것도 좀 재밌어서 좀 더 파헤쳐볼 만한 게 있는데요. 지금 김성용이라고 하는 저분이 국민의힘 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거기 안에서도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거 TF팀하고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까 황정호 씨랑 제가 헷갈렸던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시합보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청년 애들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키우는 그 역할을 하는 대구 쪽에 출마하려고 했던 청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사람도 황씨거든요. 그 사람이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 사람보다는 청년 쪽 관련해 갖고는 이 김성용이라는 분이 얘가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포지션이 겹치는데 상위 포지션이다. 이게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약간 완력 싸움 같은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재밌는 게 있고 또 마지막에 한 분이 더 있는데 지금 이 강명구 의원이라고 아까 보면은 김대남 녹취록에서 보면은 강땡땡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보면은 김대남 녹취록에 보면은 강땡땡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강땡땡. 자, 이 강땡땡이 그럼 누구냐? 강땡땡은 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강명구 의원. 이 사람도 구미 쪽에 지역구가 있군요. 네. 그래서 아직 제가 이분에 대한 거는 저도 잘 크게는 아직 스터디를 못 해봐가지고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일단 확실한 4명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점은 뭐가 있냐면 지금 나이대가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부 대표들이 10명 정도 되거든요.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데
80년대생이 5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조지현 의원부터. 네, 예. 그리고 70년대생이 5명이고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서 거의 확실시된 사람은 4명 정도고 아까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될 만한 기반이나 조직 자체가 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거문을 붙어서 어떤 방법으로 말이에요. 이기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한 명씩 보다 보면 나오게 되겠죠. 강명구 의원 이 사람도 사실 뭐 이렇게 열심 그 지역에서 뭐 열심히 뛰었다거나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라거나 뭐 지명도가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을 착착 꺾고 저 자리까지 간 걸 보면은 그때도 야 대단하다 의심스럽다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그 당시 만들었던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한 40명 정도가 출마를 했더라고요. 이래저래 검사까지 포함했을 때 40명 정도 되던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있는 몇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들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겠네. 뭐 이원모 같은 사람 당선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이게 저는 딱 보면서 지금 터지고 있는 녹취록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이게 나름대로 이 내용의 레파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크게 다가온다. 아하. 저도 그렇게 막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심히 분석하고 하면서도 딱 조땡땡 들으니까 딱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사실 지금 몇 개는 공개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전에 딱 바로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이 스토리를 아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는 국민의힘이란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퍼즐이 풀려버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70년대생이든 80년대생이든 이번 원내부투표 12명은 전부 다 초선인데 다 이런 과정으로 됐다고 치면 중진 이상의 의원들이 어떤 과정으로 밀려나는지가 공개되는 거랑 마찬가지의 셈이거든요. 네. 폭탄이죠 한마디로. 야, 근데 참 이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지금 확인해 보면은 조지현, 네. 황종호, 김성용, 박명구 이 네 사람 정도가 일단 밝혀진 건데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딱히 경력이 있다거나 또는 뭐 학력이 출중하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어떤 다른 데서 두각을 나타냈다거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측면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김건희 눈에 들었다는 이유로 김건희의 십상시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높은 관직을 하나씩 차지한 거고 배지까지 다른 거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TK, PK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몇 지역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이런 쪽으로 양지 이쪽으로 쭉 가면 그런 지역도 그런 잡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랬죠. 이제 아마 이게 도화선처럼 나오면서 이런 거였어라고 나오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 국힘당 내에서는 앞으로 십상시 색출 작업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야, 이거 볼만하네요. 네. 근데 네.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결국에 이 사람들 뭐 공천을 받든 못 받았든 또는 뭐 당선이 됐든 안 됐든 이 사람들 다 결국에 한동훈 손을 거쳐서 공천도 받고 또 국회의원 그 총선 중에 선거운동 중에는 한동훈의 지원 사격도 받았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이걸 몰랐느냐고. 그래서 지금 귀추가 되는 부분이 잘 생각해서 돌이켜보면 공천 당시에 갈등이 엄청 컸다 그랬는데 네. 김건희 여사랑 공천으로 갈등이 클 게 뭐가 있었지? 그렇지. 약간 그 부분을 딱 생각해서 접목을 해보면 그렇지. 공천 갈등 때문에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갈라섰다 그러고 그 공천 갈등의 핵심은 김건희와 한동훈의 사이 그 갈등이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뭐였느냐? 아니 김건희가 뭐라고 거기에 관여를 해? 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 십상시들 얘기였다. 그럼 한동훈이 모를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십상시랑 친해서 알고 있든 십상시를 미워해서 알고 있든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친한계 최고위원들이 다른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중에서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지난 국회 표결에서 이탈표, 내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게 친한계 쪽 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반신반의하면서 쫙 봤는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타당합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십상시한테 밀렸거나 밀릴 뻔했던 사람들 중에 그렇죠. 이쪽에서는 지금 친윤과 친한 둘 다 아닌 중립 의원들 중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제가 들었을 때 좀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봤냐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공천 개입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당시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당대표 본인이었고 그렇지. 예. 그 옆에서 주관을 도와주던 사람은 다 자기 최측근들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을 해버리면 자기는 한동훈 대표 자신도 물론이고 자기 측근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어쨌거나 어떤 의미가 됐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날에 전화로 확인했을 때 부결로 표를 방향을 정했다라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확실히 부결을 던졌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내에서 내표 색출 이거 비슷하게 하면서 한동훈 네가 한 거지? 라고 거의 낙인을 찍다시피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한동훈 쪽에서는 변명을 하기를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리는 부결하자고 했어. 왜? 공천 개입 이거 수사하게 되면 이번 저기 김건희 특검에는 공천 개입이 포함되잖아요. 그것까지 수사하게 되면 우리도 당해. 그래서 우리는 부결 던진 거야. 그러면 갑자기 지금 한동훈이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를 기소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되네. 맥락상. 도이치모터스로 특검을 해도 되지만 공천 개입은 안 돼. 뭐 이거였나? 그래서 약간 살짝 나름대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보는 힌트를 주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놓고 보면은 한동훈 쪽, 친한 쪽은 이번에는 부결표 던진 거 맞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결표 이번에 또 반란표 나온 4표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개혁신당도 여기에 찬성표는 던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약간 살짝 하더라고요. 그렇지. 이거 묘해지는데 이거. 그래서 이거 저는 나름대로의 약간 메시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어요. 요거를 조금 변형해갖고 다른 걸로 쳐야지 자기가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 참, 정말 진짜. 근데 저쪽 당 분위기가 지금 뭐 대충은 감이 잡히는데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리고 나름 개파별로 계산 주판을 뚫기는 게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네. 머리 아프겠다 저기도.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친윤 쪽은 요즘 어떤 행보를 보이냐면 한동훈 대표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한 스나이퍼라고. 한 스나이퍼. 그래서 맨날 기사 언론 제목에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해야 되는 거 맞아. 그러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다고. 기사 제목에 맨날 김건희 정조준한 한동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정조준 스나이퍼다. 그래갖고 싸우라는 민주당이랑 안 싸우고 자꾸 김건희 여사랑 싸우려고 한다고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동네 참 재밌네요. 앞으로 이 십상시 문제가 의회의 복병이 돼서 한동훈 혹은 김건희 더 나가서 윤석열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또 뭐 앞으로 이쪽 얘기도 좀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면 팔수록 재밌을 것 같아. 반란표가 확실히 중진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